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저는 추리소설 같은 느낌으로 좀 읽었어요. 음식에 대한 책인데 그 음식을 처음 먹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음식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자리 잡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의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송원섭 저자님의 양식의 양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요, 이미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양식의 양식이라는 예능을 만들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게 책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보다 거의 100배, 200배는 될 거거든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지요. 이 책의 내용들은 상당히 스펙타클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돼지구이의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국밥이 한국 말고 다른 데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다녀오는 식인 거죠. 그런데 그런 비교도 재밌었지만 저한테 훨씬 더 재밌었던 건요, 여러 음식들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그 기원들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때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게요, 얼마 안 된 이야기라는 거죠. 저한테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급의 반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죠. 삼겹살은커녕 돼지고기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게요, 1960년에서 70년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한국인들이 하도 소만 먹어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도 심해지고, 그리고 소는 농사 지을 때 또 필요하니까 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돼지고기 먹는 것을 장려하기 시작을 했고요. 삼겹살을 먹는 조리법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많이 먹는 제육볶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1980년대에 나온 조리법이라고 하죠. 불판이나 브루스타 같은 것이 나오면서 삼겹살은 조명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 돼지 조리법 가운데 삼겹살이 정상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는요, 사실 이런 기술이 아니라 시대 때문입니다. 바로 IMF가 온 거예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못하고요, 불판 앞에 모여 앉아서 삼겹살에 이렇게 소주 한 잔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후 광우병 파동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삼겹살은 더더욱 한국인의 원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삼겹살은 K푸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만요, 사실 역사로 보자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 시장 역시 소고기 소비를 분산시키려는 지극히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고요. 예전에요, 외국인들이 나와서 비정상적으로 말을 많이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가서 한국 음식 하나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게를 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여기 적혀 있긴 하네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바로 치킨집이에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요, 그만큼 특색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나라 사람 입맛에도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한국 정통의 어떤 조리법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조리법은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치킨은요, 미국 남부지방 흑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타이에 의해서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된 흑인 노예들에게는요, 먹을 고기라고는 백인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그러니까 백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죠. 목, 껍질, 날개 같은 것들만 던져진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그런 부분을 미국 남부지방의 더운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상하지 않도록 아프리카에 있던 조리법을 써서 튀겨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에 갔을 때요, 레스토랑에서 루이지애나주 정통 조리법으로 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치킨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런 치킨 조리법이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와서 한국인들이 튀긴 닭을 조금씩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프랜차이즈를 타고서입니다.
1977년에 한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인 림스치킨이 생겨요. 림스치킨은 아직도 있죠. 근데 제 기억에는 보다 더 대중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페리카나 치킨이 아니었나 싶어요. 광고도 페리카나 하면서 최양락이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그 후에 IMF 때 타이에 의해 은퇴를 당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프랜차이즈업에 뛰어들면서 치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 월드컵 때 맥주와 만나서 비로소 치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 후에는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무한 경쟁으로 지금의 한국식 치킨이 완성되어서 이른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식 치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짜장면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작자면이라고 짜장면의 원조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베이징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맛있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표현보다는요, 기대했던 맛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뻑뻑하고요. 그리고 짠맛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달콤한 그런 짜장면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의 시작은요, 이모군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모군란하면 교과서에서 보던 바로 그거 맞습니다. 그 이모군란이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신식군대가 생기면서 푸대접받던 구식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에 밀려있던 대원군을 다시 권력 가운데로 소환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때 밀려난 명성황후 측에서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이를 빌미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다시 대원군을 잡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서 노동자와 상인들이 대거 인천으로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요, 주로 조선 쪽에 가깝게 살던 산둥지방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전통 음식이요, 장과 파라고 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장에 찍어서 파를 넣어 먹는 짜장면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장은 캐러멜을 넣어서 달콤하게 되고요, 파는 양파로 바뀌어서 지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짜장면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음식들의 역사를 쭉 보고 있자니까 음식의 역사는요, 곧 그 사회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서민의 음식은요, 서민들이 겪는 사회의 변화와 충격을 에어백 없이 그대로 반영한다는 느낌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나라의 소울푸드는 서민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네요. 음식이요,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만나서 그 사회의 고유성을 가지게 되면 그건 곧 그 나라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요, 치킨이나 짜장면이 한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먹방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따라 먹기도 하죠. 비슷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TV 틀면 죄 먹는 것뿐이라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음식이야말로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싶어요. 소울푸드라는 것은 맛있어서 소울푸드가 아니라 그 나라 서민의 삶과 생각과 정서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면에서 음식이야말로 문화를 논할 때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인 삼겹살, 치킨, 냉면, 백반, 불고기, 짜장면, 삭힌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접근한 책이어서요, 유익하면서도 무엇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파헤치는 과정이 정말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먹는 바로 그 음식의 맛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럴듯한데요. 무슨 프로그램이나 책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 오늘 맛본 책은요, 송원섭 작가님의 양식의 양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버의 소울푸드예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